사시 수술 환자의 퇴원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사시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환아와 보호자분들께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안하고 원만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 사시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나 다른 수술에 비해 통증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일부 어린아이들은 이로 인해 수술 후 눈을 뜨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결막을 봉합한 봉합사 때문에 눈에 뭐가 든 것 같고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후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므로 특별히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불편한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요청해 주시면 별도의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수술 후 특별히 피해야 하거나 가리는 음식은 없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경우에는 한두 시간 후에 먼저 보리차를 소량씩 먹이시고 보리차를 먹은 후 편안해지면 죽을 먹이는데 죽을 먹고 별 문제가 없으면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약 속에 포함된 항생제로 인해 설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먹는 약을 중단하고 눈에 넣는 항생제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열이 날 수 있는데 퇴원약에는 항생제와 항염증제가 들어있으므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됩니다. 하지만 38도 이상으로 열이 나는 경우에는 먹는 해열제나 좌약식 해열제를 투여해 보시고 그 후로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수술 직후에는 눈에서 핏물이나 눈곱 등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분비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분비물을 제거하실 때에는 약국에서 생리식염수와 소독솜을 구입한 다음 생리식염수를 적신 소독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결막을 봉합한 실이 녹을 때까지는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때까지는 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됩니다. 충혈은 보통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는데 근육 후전술을 한 경우보다는 근육 절제술을 한 경우, 알레르기 결막염 등 만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많거나 남자인 경우에는 충혈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결막의 흉터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전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점점 옅어지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 투약. 퇴원 시에는 3일분에 먹는 약과 안약을 드립니다. 안약은 수술일로부터 한 달 동안 하루 4회 수술받은 눈에 넣는데 안약을 넣을 때에는 약병의 끝이 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안약은 한 번에 한 방울만 넣으시면 되는데 2개 이상의 안약을 넣을 때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3, 4분 간격으로 한 번에 하나씩 넣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혹시 안약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외래에 오셔서 다시 처방받거나 약병을 가지고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추가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정술을 받는 경우에는 조정술을 받을 눈에 하루 6번 안약을 넣습니다. 눈 보호. 눈에 붙여진 덮개는 수술 당일 저녁에 제거해도 되지만 분비물로 인해 침구가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수술 다음 날 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수술 후 2, 3일간은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잠을 잘 때 눈을 비벼 수술 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의료기 상사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눈 가리개를 사서 수술 당일로부터 5일 동안 수술한 눈 위에 반창고로 붙이도록 합니다. 가림 치료.
약시로 인해 수술 전부터 가림 치료를 해온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가림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외사시를 수술한 후 일시적으로 내사시가 되어 물체가 2개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외사시가 덜 재발하는 좋은 지표이기도 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동안에는 계단 등에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패치나 여러 번 겹쳐된 거즈, 안대 등으로 한쪽 수술인 경우 반대쪽 눈을, 양눈을 수술한 경우는 하루씩 번갈아 가려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가 하나로 보이면 더 이상 가림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경 착용. 수술 전부터 안경을 쓰던 경우에는 수술 후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안경을 착용합니다. 안경에 막으로 된 프리즘을 붙였던 경우에는 막 프리즘을 떼어내고 안경을 착용하는데 떼어낸 막 프리즘은 이후에 다시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주십시오. 수술 후 생활. 세안 및 머리 감기. 수술 후 3, 4일간은 수술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 주위를 닦을 때에는 눈을 누르거나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소독된 솜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살살 닦아주시고 얼굴은 물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머리를 감을 때에는 미장원에서 하는 것처럼 머리를 뒤로 젖혀서 보호자가 감겨주셔야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3, 4일 후부터는 흐르는 물로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4주간은 눈병을 옮을 수 있는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 등을 피하시고 태권도나 축구 등 눈을 다칠 수 있는 격렬한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술 후에는 비행기 탑승을 포함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치과 치료나 국소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받는 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후 바이올린 등의 악기 연주는 가능하지만 특정 방향을 볼 때 수술한 근육이 당겨져서 약간 아플 수 있으므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수술 후 외래 방문. 사시 수술 후에는 눈의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사시를 수술한 후에 외사시가 생기기도 하고 외사시를 수술한 후에 외사시가 재발하거나 반대로 내사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시는 수술 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안과를 방문하여 사시의 상태와 시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안경을 쓰는 경우에는 안과 방문 시 반드시 안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진단서. 신청하신 진단서는 다음번 외래 진료에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천사시와 후천사시 중 어떤 진단명이 필요한지 먼저 보험회사에 확인해 주십시오. 선천사시라는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눈이 사시로 보이는 신생아 때 사진을, 후천사시의 경우에는 눈이 똑바로 정렬되어 사시가 없어 보이는 사진을 가져오셔야 하는데 서너 장의 사진을 가져오시면 의료진이 가장 좋은 것을 스캔한 후 사진을 돌려드립니다. 진단서는 다음 외래 진료 시 재증명 창구에서 발급해드리는데 관계법령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진단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퇴원 후 고열이 계속되거나 분비물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눈이 많이 빨개지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안과 외래나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후 10일 정도가 지나면서 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눈이 다시 빨개지고 통증이 나타나므로 가까운 안과에서 안압을 확인하거나 본원으로 오십시오. 결막이 아물면서 빠져나온 실이 눈동자에 닿으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안과나 본원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빠져나온 실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시수술 이후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